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입니다. 자, 8월 13일 프로토 승부식 65회차 52번부터 66번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3경기는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보스턴 레드삭스 대 뉴욕 양키스 이렇게 3경기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토론토와 클리블랜드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늘 했던 것처럼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토는 직전 경기 볼티모어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마노아가 5이닝 3실점 투구했고요. 타선에서는 비셋이 2개의 홈런 때리며 5대3으로 앞서 나가며 승리를 가져가나 했지만 신보와 가르시아가 난조를 보이면서 5대6으로 패배하면서 마지막 경기는 우천 취소됐죠.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토론토는 지난 볼티모어 원정 3연전에서 한 경기는 마지막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되었고 직전 두 번째 경기에서 1승을 따내는 듯 했지만 결국 불펜의 방화로 인해서 5대6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시리즈 2패 중. 자,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 3연전 중에서 한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두 경기만 치렀는데 두 경기 모두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쉽게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선발은 호세 베리오스죠. 토론토의 승리 요정 같은 존재인데 자, 그렇게 됐고요. 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직전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플레사기 6.1이닝 1실점에 호투를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콴의 홈런으로 3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자, 9회 또다시 마찬가지로 토론토와 마찬가지로 불펜이 또 방화를 일으키면서 연장 승부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연장 10회 곤잘레스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4대3으로 승리하고 스윕을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물론 디트로이트가 약체긴 하지만 어찌됐건 스윕을 잡아내면서 5연승을 기록 중이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 정도면은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일단은 기록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클리블랜드는 지난 디트로이트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5연승에 성공. 지난 경기에서도 연장 승부 끝에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4대3으로 승리.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두 팀의 지난 경기는 이렇다. 그리고 일단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토론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 같은 경우는 호세 베리오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베리오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8승 4패, 방어율 5.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올 시즌 클블 상대 1패와 11.57의 안 좋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직전 미네소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마지막 등판을 했는데 자, 직전 미네소타 원정의 선발로 등판해서 자, 3.2이닝 2피 홈런 5실점 부진한 투구를 했다. 자, 일단 피홈런 2개가 있었다는 게 가장 부각되는 점이고 이후에 집중타도 맞으면서 4회조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팀이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베리우스 입장에서는 아쉬운 기록이었는데 자, 나름대로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잘했던 투수고 승리 요정이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좋았던 투수인데 마지막 경기 피칭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홈에서는 만큼은 11경기 선발해서 6승 무패 그리고 3.23의 방어 기록 중이고 베리오스가
등판한 홈 경기에서는 팀이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리 요정 맞긴 하죠. 근데 최근 뭐 원정 피칭 내용이 뭐 4이닝도 제대로 못 채우고 피홈런 2개, 5실점 투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토론토의 홈에서만큼은 홈에 대한 이점도 있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사람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충분히 홈에서만큼은 11경기 선발에서 6승 무패, 진 적도 없고 6승이고 베리우스가 등판한 홈 경기에서 팀은 모두 승리를 기록할 정도로 승리 요정이다. 이 정도면 승리 요정 맞죠? 토론토의 승리 요정과도 같은 존재. 자, 클블 상대로는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 4.2이닝 1피홈런 6실점 패배를 기록. 자, 이 기록은 굉장히 아쉬운 기록이지만 역시나 저기서 관전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원정에서라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기록이긴 하지만 충분히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서 안 좋은 투구를 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고 홈에서만큼은 베리오스는 1승 카드가 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정팀 클리블랜드 선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일단은 퀄 컨트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자, 퀄 컨트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8승 5패 기록 중이고 3.88의 방어율로 뭐 무난한 기록이죠. 마찬가지 8승 8승 투수인데, 자, 그리고 19시즌에 토론토를 상대로 1승에 4.50 방어율을 투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설명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컨트리 같은 경우는 직전 등판이 휴스턴과의 홈 경기였죠. 직전 휴스턴과의 홈 경기 등판에서 자,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기록하며 승리. 자, 굉장히 직전 투구 내용이 좋았죠. 자, 휴스턴이 그래도 굉장히 강한 팀이기도 하고 강팀 상대로 실점도 없었고 6이닝을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막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피칭 내용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최근 두 경기가 근데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뭐 나름대로 고전하는 피칭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래도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면서 선발로서 1인분은 해주고 있다. 최근 아쉬운 모습이 몇 번 보였지만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1인분 기록. 자, 선발로서 그래도 5이닝 이상만큼은 안전하게 막아주고 있는 무난무난한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결점이 나오는데, 자, 퀀트릴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지만 원정 경기에서 충분히 고전하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승 5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도 자, 시즌 방어율 3.88보다 훨씬 높은 4.9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유독 고전하는 모습. 시즌 원정에서 2승 5패 4.96으로. 자, 그리고 토론토를 상대로는 19시즌에 한 차례 원정에서 6이닝 동안 피홈런 2개 그리고 볼넷 2개 3실점 투구를 했지만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퀀트리 같은 경우는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1인분이 되고 6이닝에서 5이닝을 막아주는 투수지만 원정에서 유독 고전하는 모습이 많았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팀의 결론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승리 요정을 믿는 게 맞죠. 무난 총평 이번 경기는 두 팀 투수 모두 무난하게 그리고 5에서 6이닝까지는 안전하게 맞고 갈 능력이 있는 투수다. 하지만 퀀트릴은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기록이 좋지 않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총평을 하자면, 자, 두 투수 모두, 5에서 6이닝까지는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자,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만큼은 더 잘하지만, 퀀트릴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원정에서 실점 추이가 조금 더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홈팀한테 확실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베리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된 등판이, 볼티모어의 마지막 3연전 3차전 경기에서 등판 예정이었지만 자, 우천이 연기돼가지고 홈에서 선발로 등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베리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점이다. 왜냐? 홈에서 원정에서만큼 부진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홈에서만큼은 11경기 6승 무패. 토론토의 베리우스는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 투수다. 원정 11경기 6승 무패, 팀은 11승 전승. 뭐 말 그대로 홈 극강이라고 봐도 되죠. 자, 뭐 그래도 그리고 뭐 한 차례 안 좋았던 기록이 있다지만 클블 상대로 안 좋은 기록이 있다지만 이 역시도 홈이 아닌 원정에서의 투구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자, 그쵸? 그리고 물론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컬스 이상의 투구를 하면서 1승 채우기 딱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음. 자, 그리고 뭐 토론토가 지금 연패를 기록한다지만 홈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투구하고 투타 모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연패 끊기 딱 좋은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클블이 최근 흐름이 좋고 5연승 중이다지만 상대였죠. 디트로이트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5연승이라고 보여지면서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퀸트릴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투수긴 하지만 나름대로 실투도 있고 피홈런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원정에서 고전이 많았고 그만큼 실점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원정에서 불안한 모습이 종종 있는 퀀트릴, 그리고 연이은 일정으로 불펜에 피로도가 쌓인 클블. 이에 비해 토론토는 불펜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 즉 토론토가 압승할 예상이다. 자, 경기 총평을 하자면 일단 두 팀 투수를 간단하게 기록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5에서 6이닝까지는 안전하게 맞고 갈 능력이 있는 투수들이지만 하지만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퀀트릴은 원정에서 기복이 심하고 그만큼 실점 추이가 높다. 하지만 그리고 이에 반해서 토론토의 베리우스는 홈에서 성적이 누구보다 좋은 투수다. 11경기 등판에서 6승 무패 기록했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홈 경기고 한 가지 뭐 클립을 상대로 안 좋았던 기록도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나 원정에서의 투구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역시나 이번 경기 충분히 퀄스 이상 투구하면서 1승 채우기가 딱 좋고 연패를 끊을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클리블랜드의 경우는 최근 5연전을 하면서 불펜도 많이 썼고 연장 경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불펜에서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반면 마지막 경기가 우천 취소로 하루 휴식을 취했던 토론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토론토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패를 끊기 좋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홈에서 승리 요정인 승리 요정 베리우스 홈 경기 등판. 드디어 연패를 끊기 딱 좋은 절호의 찬스. 상대는 5연승 행진 클블. 하지만 경기는
토론토 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서 주력 픽으로 토론토 승 그리고 핸디 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템파베이랑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8시 10분 경기고요. 승부식 65회차 55번부터 57번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템파베이는 직전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 원정 시리즈가 있었죠. 자, 이날 분석했을 거예요. 저도 아마. 자, 8월 12일 미러키 원정 경기였는데 잠깐만요. 아,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오늘. 지난 8월 11일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 3연전에서 자, 미러키 원정 3연전에서 일단은 1차전은 아쉽게 4대2로 패했지만 2차전과 3차전을 1차전을 승리를 따냈지만 2차전과 3차전을 패배하면서 1승 2패로 시리즈를 마감했는데 자, 마지막 11일 경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템파베이는 5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홈런도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지만 5개의 안타 홈런 2개 나왔지만 팀 타선이 여전히 침묵하면서 타율이 1할 4푼 7리였고요. 자, 이날 선수 통계를 보자면은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스프링스가 5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무난한 투구하고 내려갔지만 이후에 불펜들이 불안한 모습 보이면서 각각 톰슨이 1실점, 포체가 1실점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안타깝게 한 점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날 안타까웠던 점은 템파베이 타선이 또다시 침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페레타만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이외의 타자들은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다라고 보고 생각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지난 토론토와의 홈경기 시리즈를 보면 되는데 자,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지난 토론토와 홈경기 시리즈에서 보스턴이죠, 보스턴. 지난 보스턴 원정 경기였죠. 자, 보스턴 원정 시리즈에서 크레머가 예상했던 대로 크레머가 5.2이닝 투구를 했지만 4실점이나 기록하면서 마운드를 내려갔고 6회까지 그래도 팽팽한 동점 흐름을 이어갔지만 3대3으로 하지만 6회 결국에는 불펜에서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3대4로 아쉽게 한 점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볼티모어도 그렇고 템파베이도 그렇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파베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가 템파베이의 선발은 코리 클루버. 자, 코리 클루버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보면은 올 시즌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7승 6패 그리고 방어율 4.05. 자, 클루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볼티 상대 1승 2패 1승 2패 4.38 방어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클루버의 마지막 경기 등판은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였는데 이날 선발로 등판해서 직전 디트로이트 원정 경기 선발로 6이닝 3실점 투구를 기록했다. 자, 아쉽게도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까지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줬고 팀은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최근 3경기 연속 자책점이 4점이나 있다. 연속 4자책이 있지만 그래도 이닝만큼은 5에서 6이닝을 꾸준하게 소화해주는 투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4자책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닝만큼은 꾸준하게 5에서 6이닝을 소화함. 그리고 특히 올 시즌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 시즌 홈에서 등판 5승 1패고요. 3.7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난하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원정보다 홈에서 좀 더 승운이나 방어율, 실점 관리가 잘 되는 모습. 그리고 볼티모어 상대 시즌 5번의 선발 등판 중
홈에서 컬스 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투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기 홈 경기고요.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템파베이 내에서 팀 내에서는 6이닝에서 5이닝을 막아주는 비록 자책점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복이 있다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5, 6이닝을 안전하게 소화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하지만 그리고 홈에서만큼은 승운이 좋고 5승 1패로, 자, 방어율도 3.70으로 시즌보다 조금 더 낮은 모습이긴 하지만 볼티모어 상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5번의 선발 중 한 차례만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다. 즉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볼티모어를 상대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일단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5이닝은 안전하게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정팀 볼티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티모어는 오스틴 보스가 선발로 나오는데, 원래 보스가 어제 날짜 선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바뀌었죠, 크레머로. 자, 일단 오스틴 보스는 올 시즌 2승 1패 그리고 5.53의 방어율 기록 중이고 21시즌 템파 상대 8이닝 1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자, 일단 보스 같은 경우는 직전 피츠버그와 홈 경기에서 등판해서 5이닝 1피 홈런 3실점 승리 투수를 기록. 자, 일단 피홈런 1개가 있었고 3실점 했지만 5이닝을 막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어요. 자,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온 이후로 컬스 피칭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5이닝 안팎을 소화하며 클루버와 비슷하게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5경기에서 2.66의 방어율을 기록 중이다. 시즌 방어율이 5.53인데 최근 5경기에서 2.26이라면 꽤 의미를 가져줄 수 있는 내용이죠. 시즌 방어율이 5.53인데 최근 5경기에서 2.66의 방어율을 기록 중.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자, 템파베이 상대로는 2번의 선발과 중간에 한번 나와서 3경기 합쳐서 8이닝을 소화했는데, 자, 1피 홈런 포함 8개 피안타, 5개 볼넷, 8탈 3진 1실점. 자, 템파 상대 3번의 등판이 있었다. 2번 선발. 자, 근데 총 8이닝을 소화하면서 1피 홈런, 8피안타, 그리고 5볼넷, 1실점 2구를 기록했다. 자, 이 기록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템파베이를 상대로 자, 2번의 선발과 한 번의 중간 개투로 등장한 기록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일단은 그 3경기 등판을 합쳐서 총 8이닝이라는 것은 자, 이 기록을 다시금 해석하자면은 3경기 중 2경기만 선발로 등판했는데 소화한 이닝이 8이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등판했던 3번의 등판치고 1실점은 굉장히 안정감 있는 피칭이었다. 물론 볼넷 5개 1피 홈런이 있지만 자, 어떻게 이걸 해석하자면은 일단 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클로버와 비슷하게 5이닝 안팎을 소화하는 유형의 투수지만, 자, 그렇긴 하지만 템파베이를 상대로 3번의 등판에서 단 8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등판 중 2번의 선발이었지만 총 실점은 1실점이었다는 것은 짠물 투구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3번의 등판에서 물론 볼넷 5개가 있었고 피홈런도 하나 있었지만 그 피홈런 하나 때문에 1실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다. 왜냐면은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지난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불펜이나 선발의 힘이 강한 팀이 아닌데 그럼에도 템파베이 상대로 저 정도 했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엄청 잘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지만 뭔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총평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수가 둘 다 콜스는 기대하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1인분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이번 경기도 힘 차이가 승패를 가를 전망. 자, 그렇지만 템파베이의 클루버가 하지만 분명 홈에서 강한 클루버가 원정팀 스팀 보스보다 이점이 있고 1승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변수 또한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 클루버가 최근 들어 고전하는 경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5에서 6이닝을 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 자, 볼티모어 상대로도 뭐 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1인분은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홈에서의 피칭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자, 일단 그리고 최근 원정팀 볼티모어는 만신이랑 로페즈가 이적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팀이 약화됐지만 꾸준히 토론토를 상대로도 2승을 가져가면서 집중력이 있는 모습 보이면서 아직까지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작은 불씨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면서 자, 일단 뭐 이 경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집중력이 두 팀 다 승리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접전 싸움 예상하면서 이번 경기는 그냥 짠물 투구 예상하면서 언더 경기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자, 기본적으로 최근 주축 선수 둘이 이적했지만 그럼에도 토론토를 상대로 이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나쁘지 않았고 비록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뒤처지지 어느 정도 전력의 한계가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템파베이를 예상할 전망. 저 역시도 홈에서 좀 더 잘 던지는 클루버를 믿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템파베이 무턱대고 핸디슨까지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템파베이가 이길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짐. 즉 이번 경기 한 점 1, 2점 차 접전 승부가 예상되고 저득점도 좋아 보임. 자, 이렇게 말하자면 일단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언더독 팀 중에 언더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상대로 충분히 그냥 승리도 따낼 수도 있는 힘이 있는 팀이다.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템파베이의 클로버가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1승 무난하게 챙겨갈 수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패를 단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찾아본 게 있자면은 볼티모어랑 템파베이가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한번 봤거든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자,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 템파베이 홈에서의 기록만 보도록 할게요. 템파베이 홈에서 볼티모어가 이겼던 적이, 물론 템파베이가 많이 이겼지만 볼티모어가 최근 7월 17일, 올해 7월 17일에 6대4로 한 차례 승리를 기록했던 기록도 있고,
그 전에 1차전은 한 점차 승부. 의외로 한 점차 승부가 꽤 많았고, 뭐, 이 당시에 템파베이 타선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원사이드 경기도 나왔지만, 충분히 볼티모어가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도 뭐, 이기긴 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자,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의 볼티. 그리고, 연패를 3연패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템파베이. 적전 승부가 예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템파베이 승을 기본적으로 주고, 기본적으로 템파베이 승리를 예상하고 볼티 핸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마지막 경기 분석 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여러분, 프로토 승부식 65회차 1223.70배 고배당 조합 수익방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에 있는 링크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일단 라이벌 매치기도 한데 두 팀 최근 굉장히 좋지 않은 두 팀끼리 만났죠. 자, 일단 두 팀의 직전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보스턴 레드삭스부터 볼게요. 자, 보스턴은 전날 8월 12일 경기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윙카우스키가 5.2이닝 3실점에 나쁘지 않은 무난한 투구 기록했고요. 자, 3대3으로 맞선 6회 호스모의 역전타로 4대3으로 드디어 4연패를 끊어낸 보스턴입니다. 자, 그리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시애틀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 코르테즈가 6이닝 3실점에 호투를 하고 히가시오카와 저지의 홈런으로 3대1로 앞서 나갔지만 아브레우가 7회에 역전 3런 홈런 맞으면서 3대4로 패배하면서 1승 2패로 아쉬운 시리즈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보스턴의 경우 직전 볼티모어 원정에서 드디어 4연패를 끊어내는데 성공. 양키스는 직전 시애틀 원정 시리즈에서 아쉬운 역전 홈런으로 패배하며 1승 2패로 시리즈 마무리. 자, 이렇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보스턴이 조금은 더 어찌됐건 저찌됐건 연패를 끊어내고 승리를 하고 홈 경기를 맞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흐름이 조금은 보스턴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두 팀의 지난 경기는 이렇다 하고, 자, 두 팀의 양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 경우 보스턴은 네이선 이발디가 마운드에 오릅니다. 자, 이발디 같은 경우는 올 시즌 5승 3패에 4.23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22시즌 양키스 상대로 9.1이닝 6실점 피칭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볼디 같은 경우는 지난 캔자스시티 원정 시리즈에서 선발로 6이닝 동안 4실점 투구를 기록했는데, 자, 지난 캔자스시티 원정 시리즈의 선발로 6이닝 2피홈런 4실점 투구를 기록. 자, 이날 캔자 원정에서 피홈런 2개가 나오면서 나름 아쉬운 투구였죠. 그래도 6이닝을 소화하긴 했는데, 자, 이볼디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한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려 4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나쁜 피칭을 하고 있죠.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5경기 등판에서 3경기가 4실점 이상 기록하며 부진. 자,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렇다고 나쁘지 않다도 볼 수도 없고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구속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투수지만 항상 문제는 커맨드에 있었고 올 시즌 특히 홈에서
구속이 꽤 빠른 편이지만 커맨드가 무너져 있는 유형의 투수. 올 시즌 유독 홈에서 6.81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투구를 기록 중. 양키스 상대로는 두 번 모두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4.1이닝 3실점 기록한 바 있다. 자, 일단 양키스 원정에서의 30점이고요. 자, 일단 보스턴의 이발디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는 그래도 6이닝 소화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 과연 양키스를 상대로 6이닝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양키스의 강타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길어야 5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전망이고요. 홈에서 실점 추이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홈런 타자가 많은 양키스를 억제하기에는 부담감이 존재할 전망.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볼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홈에서 6.81의 방어율로 시즌 방어율 4.23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홈에서 실점할 위험이 다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뭐 저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자들이 홈런 능력이 있는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피칭이라지만 그래도 최근 굉장히 나쁜 부진한 투구를 기록하고 있는 투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충분히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 긴 이닝을 맞춰주기에는 어렵다. 충분히 어려운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자, 다음 양키스의 선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뉴욕 양키스는 도밍고 헤르만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도밍고 헤르만은 올 시즌 1승 2패 그리고 5.09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보스턴 상대로 1패에 2.55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헤르만은 직전 세인트루이스의 원정 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했지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투구를 했지만 패배를 기록. 자, 비록 패했지만 볼넷 없이 깔끔하게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자기 역할은 다 해줬다. 비록 패배했지만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자기 역할을 다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제 4경기를 등판하는데 아직까지 6이닝 이상 투구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기를 점점 거듭할수록 투구 내용이 나쁘지 않고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상에서 복귀해서 4경기를 등판했는데 아직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점점 투구 내용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스턴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3번 선발로 홈에서 5.2이닝 1피 홈런 1실점, 원정에서 4이닝 4실점 7이닝 1실점 투구를 기록한 바 있다. 자, 일단 헤르만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투수기도 하고 그렇기에 긴 이닝을 소화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근 4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피칭 보여주고 있고요. 점점 이닝도 늘려나가는 모습인데 마찬가지. 그리고 보스턴을 상대로 3번 등판 중 원정에서 4이닝 4실점 그리고 7이닝 1실점 한 번씩 기록하는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4이닝 4실점은 그래도 한번 긁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5.2이닝 1피 홈런 1실점 그리고 7이닝 1실점 기록했다는 건 양키스를 상대로 아니야 보스턴을 상대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투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투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발디와 마찬가지로 부상에서 이번 경기에서 6이닝을 소화해줄지는 의문이고
내용은 그나마 이발디보다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언제 긁힐지 모른다. 하지만 부상 복귀로 인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변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총평으로 넘어가자면은 그래도 양키스가 이번에는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투수전에서 너무 투수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는 경기다. 왜냐하면 양키스의 흐름만의 경우 부상으로 늦게 시즌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최근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다. 이볼디의 경우 홈 경기에서 점점 실점이 늘어나는 추세.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투수의 차이, 선발 차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보스턴 역시도 점점 타선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폭발력을 또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헤르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닝을 소화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볼디 같은 경우 마찬가지 부상 복귀했는데, 자, 이볼디도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4실점 이상으로 고전하는 모습. 그리고 양키스를 상대로도 이미 모두 2경기 등판에서 모두 피홈런을 기록하며 부담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직전 시애틀 시리즈 보신 분들 알다시피 뭐 양키스 타선이 좀 침묵하기도 했고 수비에서 불안감도 있었고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양키스는 양키스다. 그리고 라이벌전 특성상 타자들이 조금 더 집중하면은 충분히 홈런포를 통해서 보스턴과의 1차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경기다. 이번 라이벌 매치의 경우 충분히 타자들이 조금만 더 집중해준다면 양키스가 쉽게 경기를 잡아갈 수도 있는 경기다. 자, 라이벌 매치 1차전이기 때문에 물론 보스턴도 마찬가지로 결코 쉽게 져줄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투수에서부터 보스턴의 홈 경기이긴 하지만 이볼디가 양키스를 상대로 거의 상대적으로 극한의 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키스의 승리를 노려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보스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쉽게 져주지는 않을 경기고 홈 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마인드로 경기에 나서겠지만 결국 타선에서의 힘 차이는 양키스가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냥 무난하게 양키스의 승리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밍고 헤르만의 경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투구 내용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스턴 같은 경우 헤르만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투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는 헤르만. 상대 투수는 점점 홈에서 점점 나쁜 모습의 이볼디. 이번 라이벌 매치 라이벌 시리즈 1차전 이거 글을 잘못 적었다. 라이벌 시리즈 1차전 점점 좋은 투구를 기록 중인 헤르만. 상대는 홈에서 유독 홈에서 바보되는 이볼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경기 중요 포인트고요. 이볼디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마찬가지 피홈런 충분히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면서 양키스의 승. 그리고 피홈런이 허용된다면 그만큼 점수가 많이 날 경기이기도 하고 보스턴이 뭐 조금씩은 따라간다고 하면은
다득점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3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고 수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수익방 입장하셔서 다른 경기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